조선 정조 13년에 건립된 수원 화성 행궁. 역대 왕이 능원에 참배할 때 머물던 곳이자 조선 왕실의 주요 행사가 열린 유서 깊은 곳이죠. 그런데 화성 행궁의 찬란했던 역사를 무참히 지운 일본. 화성 행궁에 일제 식민 통치를 위한 경찰서, 병원을 지은 겁니다. 일제는 조선 왕실의 역사가 서린 화성 행궁을 짓밟음으로써 조선 왕조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조선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상징적인 행위죠. 그렇죠. 부지적이다. 저런 일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광화문 앞에 조선 총독부 막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 같은 일제 식민 통치와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싸운 선조들. 그리고 1919년 3월 29일 전국이 3.1운동으로 뜨거웠던 그때 이곳 화성 행궁에서도 대한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이분들입니다. 여기도 다 여성분들이네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앳된 이들의 정체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많은 분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바 있지만 사실 기생분들까지 만세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건 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원 예기조합 소속인 기생 김향화. 그녀는 1919년 3월 19일 진주의 기생 6명이 만세운동을 펼치다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배 기생인 서도홍을 찾아간 김향화. 우리가 기생이긴 하지만 대한제국 조선의 백성이 아니요. 우리도 만세를 부릅시다. 김향화의 뜻에 동참해 수원의 기생 33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1919년 3월 29일 치마폭에 태극기를 감춰들고 화성 행궁에 모인 기생들. 일제가 짓밟은 그 화성 행궁에서 수원 예기조합 기생 33인은 뜨겁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태극기를 흔들며 경찰서 앞까지 행진한 기생들. 만세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일본 경찰들은 기생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들이 체포한 김향화를 잔혹하게 고문. 기생년들이 이런 짓을 꾸밀 리가 없다. 머리가 누구냐? 내가 하자고 했소. 내가 머리요. 하지만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생 김향화의 긍지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원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생 김향화. 뒤늦게 그 공로가 알려지며 2009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습니다. 흔히 조선의 기생은 천한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조국의 아픔을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딸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당시 전국으로 불길처럼 확산. 3월 23일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 한 시골에서도 울려 퍼졌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수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기송 지사를 비롯해 연락책도 이 씨, 행동대장도 이 씨, 주요 인물들 상당수가 이 씨였다는 겁니다. 이 씨 집성촌인가요? 당시 3.23 오수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은 16명의 둔덕 이 씨 일가. 둔덕 이 씨 일가의 이기송 지사는 당시 고종 황제의 국장에 참석. 이후 서울에서 3.1운동을 목격했고요. 귀양 후 오수에서도 3.1운동의 뜻인 독립 만세운동을 이어가고자 결의한 겁니다. 그래서 둔덕 이 씨와 주변인들에게 극비리 연락을 취해가며 거사를 준비. 둔덕 이 씨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졌고요. 이들의 뜻을 본 오수 사람들도 합세했는데요. 20-30명 사이에서 시작된 작은 함성은 어느덧 수백, 수천으로 뜨거운 열망이 됐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제 어쩌면 집안 자체가 멸문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가족이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외치며 경찰서와 주재소, 면사무소를 습격. 둔덕 이 씨 일가는 경찰서장과 맞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이기송 지사 등이 체포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간악한 일본 놈들은 당장 우리 조선인들을 석방하라! 시위대의 기세에 눌린 일본 경찰들이 이기송 지사를 석방. 그는 석방되자마자 다시 군중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나갔고요. 오수 만세운동은 다음 날인 24일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와 부상자들이 발생하자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만세운동을 주도한 둔덕 이씨 일가 16명은 재판에 회부됐고요. 최소 4개월형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습니다. 둔덕 이씨 일가는 이후에도 항일 독립운동을 벌이며 수감 생활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보살피느라 일제에게 온갖 고초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기송, 이회열, 이기우, 이윤희, 이주희, 이용희, 이만희, 이영희, 이송희, 이정희, 이하이, 이태우, 이재희, 이강목, 이창준, 이정우. 그날의 함성을 잊게 한 16명의 둔덕 이씨 지사들의 존함들. 오늘만큼은 가슴에 아로새기겠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에 나선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 뭐 당연히 잘 아시겠죠? 네네. 아니지 김대중 장군이야 뭐. 청산리 대첩. 어허. 그럼 이분도 아시나요? 누구야? 독립운동사에서 기념비적인 인물이시죠. 오동진 장군님. 김좌진 또 김동산 장군과 함께 항일 무장 독립운동 3대 명장으로 꼽히기도 하는 분인데요. 이 평안북도 경찰서에 따르면 일제 관공서 습격 143회, 일제 관리와 경찰 149명, 일제 밀정 친일 부호 등 765명, 총 914명을 처단했다는 일명 전설의 백두산 호랑이. 와 대단하시다 진짜.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역사 속 오동진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920년 광복군 총영을 결성해 총영장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진두지휘. 당시 오동진은 미국 국회의원단이 서울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수했는데요. 자, 오동진은 국제에 조선의 상황을 알리고 이목을 집중시킬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3개조를 서울, 평양, 평안북도 선천에 파견, 총독부 및 일제 통치 기관을 파괴하고 관리들을 처단할 계획을 지휘했고요. 경찰서와 호텔을 폭파하는 등 작전 일부를 성공. 이 일로 일제는 그를 잡기 위해 더욱더 혈안이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일제 경찰 주재소와 관공서 등을 습격하며 치열하게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고요. 조국을 배신한 친일파와 밀정들을 거침없이 처단했습니다. 야, 진짜 영화 암살에 나오는 내용 같네요. 당연히 일제는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는 그를 눈엣가시로 여겼고요. 오죽하면 10만 원, 당시 가치로 약 13억 원에 해당하는 현상금까지 내걸었고요. 악랄하게도 오동진 장군의 과거 동지를 밀정으로 이용. 결국 1927년 오동진 장군은 밀정에게 속아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부하들의 이름은 절대 발설하지 않았고요. 1929년엔 33일을, 1934년엔 무려 48일간 단식을 하며 자신의 투쟁을 이어나갔고요. 이에 악랄했던 일본인 형무소장마저 그에게 신이라는 뜻의 카미사마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예를 갖출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1944년 12월 조선의 독립을 위해 평생 무장투쟁에 뛰어든 오동진 장군은 공주 형무소에서 광복 약 8개월을 앞두고 안타깝게 순국하셨습니다. 형무소에 잡혀와 있는 죄인인 건데 형무소장이 죄인한테 신이라고, 신님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우린 왜 또 모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당시 오동진 장군의 재판 서류는 약 5m, 건수로는 60여 권. 항일 무장투쟁 역사 그 자체이시지만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논문이나 역사서 그거 얼마나 될까요? 야. 지금 이제라도 그의 흔적을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열사들. 천안 아운의 장터에 유관순이 있었다면 수원 산루리 마을에는 이선경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유관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유, 없죠. 자, 그렇다면 이선경 아는 사람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부터가 부끄럽네요. 네. 당시 20살도 채 안 됐던 어린 나이. 서울로 통학했던 이선경은 서울역에서 만세 시위에 동참, 독립에 대한 열망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그렇게 수원 최초의 학생 비밀결사 조직인 구국민단을 결성,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상해판 독립신문 애국찬가 등을 수원 일대 비밀리에 배포했습니다. 치마 속 혹은 앞가슴에 비밀 문서를 넣는 기지를 발휘, 일본 경찰들의 눈을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지켜낸 비밀 문서를 대전과 청주, 안성 등지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청년단체도 많은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 이름 없는 학생들이 당시에 뭐 독립을 위해서 똘똘 뭉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서대문 형무소에 그 유관순 열사가 같이 지냈던 그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걸 계속 어떻게 또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면서 조금이라도 남기고 그 뜻을 계속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때 이선경에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상해 임시정부의 간호사가 돼서 조국을 위해 싸우는 독립운동가들을 도울 겁니다. 10대 소녀 이선경의 독립의지는 그 어떤 어른 못지않게 강했습니다. 오직 조선 독립이라는 그 꿈만으로 목숨 걸고 활동했던 소녀 이선경. 그리고 마침내 독립자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에서 상해로 출발을 앞둔 상황. 하지만 끝내 일본 경찰의 발각,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외놈들이 내 민족을 죽이느냐 이 말이다. 당시 이선경이 투옥됐던 곳은 서대문 감옥의 여감방. 유관순 열사도 갇혀 있었던 곳으로 혹독한 고문을 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 독립운동에 관계된 조직원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일본 경찰들. 매질은 예사였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등 모든 잔혹한 방법을 동원해 고문. 차라리 목숨이 끊어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지만 언제부터 조선 독립에 대한 생각을 가졌는가? 태어났을 때부터요. 만약 석방된다면 다시 이 운동을 벌일 생각인가? 그렇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소. 대한독립의지를 꺾지 않은 이선경. 결국 이선경은 집으로 돌아온 지 불과 9일 만에 그토록 바라던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순국했습니다. 석방되어도 다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어린 소녀 이선경 열사였습니다. 1920년 캐나다 현지 언론의 보도. 일본 무고한 민간인 학살 논란. 침략자 일본의 잔혹한 만행. 바로 일본이 간도 일대에서 자행한 끔찍한 학살, 간도 참변을 알리는 보도였습니다. 이에 일본을 향한 국제사회에 거센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간도 참변을 국제사회에 알린 의인은 기자가 아닌 캐나다 출신의 의사 스탠리 마틴이었습니다. 야, 기자가 아닌 분이 의사 선생님이시라고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조선과 처음 인연을 맺은 마틴은요. 1920년 간도 용정의 제창병원에서 병원장으로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1920년 10월 말 당시 일본군은 장암동에서 성인 남성 33명을 교회에 가두고 방화, 교회에서 탈출한 남자들은 총으로 사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모른 척할 수 없던 마틴은 겨우 생존한 조선인들에게 그날의 진실을 묻고 장암동 학살 사건을 낱낱이 취재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취재 중인 마틴을 방해하며 협박했는데요. 하지만 마틴은 그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을 따돌려 학살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이른바 장암동 학살 보고서를 작성. 이를 현지 언론에 보도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잔혹한 살상 행위를 폭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라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만 결국 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힘써주신 데에서 정말 뒤늦게나마 또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진짜 드리고 싶네요. 본인의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탠리 마틴의 희생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스탠리 마틴은 일본군에겐 요주의 인물이었는데요. 앞서 1919년 3월 13일 용정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중 사상자가 발생하자 병원장이었던 마틴은 부상자들을 정성껏 치료해주는 건 물론 사망자들을 위한 합동 장례를 치러줬고요. 감사하다. 독립 집회를 여실 거면 우리 병원이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숨을 곳이 없으면 우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독립운동가들을 적극 지원. 스탠리 마틴의 병원에서 독립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문서가 인쇄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버팀목이잖아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여기를 건드리면 자기도 큰일 날 거 아는 거야. 근데 사실 본인은 무서웠겠죠, 얼마나. 은밀하게 암살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간도 참변, 장암동 학살 사건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독립운동가들을 도운 의인. 대한민국 정부는 스탠리 마틴의 공을 기려 1968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일제는 3.1운동에 참여한 이들이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잔혹하게 핍박했는데요. 맨몸으로 만세를 외치며 비폭력, 평화적 시위를 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칼을 겨눈 일본. 3.1운동 그 현장에는 유혈이 낭자했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바뀌던 그때 만세를 외치던 군중 속에서 뻗어나온 도움의 손길. 하얀 붕대를 들고 나타난 이들은 바로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 양성소의 간호 견습생들과 현직 간호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 견습생들과 간호사들은 시위가 한창이던 3.1운동 현장으로 달려갔고요. 일본 경찰들의 협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칼에 맨몸으로 맞서야 했던 독립운동가 분들께는 이분들의 지원과 존재는 정말 또 큰 힘이 그렇죠.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간호 견습생들과 간호사들의 애국 활동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들 대부분은 애국 부인회에 가입, 투옥된 애국 지사와 그 가족들을 후원하고 독립 자금을 모금하는 데 앞장섰고요. 당시 세브란스 병원은 의료기관인 동시에 기독교 선교기관으로서 서양 선교사들이 주축이 돼 운영. 일제의 감시가 비교적 느슨했던 곳이었기 때문에요.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려고 위장 입원했던 시위 연락체 강기덕이 외부와 연락하는 걸 돕고 기밀 문서를 숨겨주는 등 3.1운동 관련 핵심 정보를 은밀히 주고받는 비밀 본부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항일 투쟁의 주요 근거지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3.1 독립선언서 또한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들이 외국인 병실 한 아기의 요람 아래 숨겨뒀던 덕분에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야, 들키면 정말로 이거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자꾸 그 노고를 잊고 잘 모르고 지나가고 하죠. 수감된 독립운동가들 후원에 앞장섰던 이정숙, 중국에서 독립군을 치료했던 노순경, 기밀 문서를 전달하려다 발각돼 모진 고문을 받았던 정종명을 비롯해 이아주, 박덕혜, 이도신, 김효순, 박옥신, 윤진수, 이성완, 장윤희, 최계복, 그리고 이외에도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이름 없는 간호 견습생들과 간호사들,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운동, 그 중심에는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 견습생들과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